안녕. 실존 인물 이중섭, 박인환, 전혜린. 그러면 약속 안 할래. 이만큼이 제가 공연을 하는 시간이에요. 역시 단 한 학기에 거짓도 용납 못하는 아직 실감이 좀 안 나고.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그냥 내 공간이야. 그럼 안녕 효니입니다. 예, 효니 씨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명동 로망스 영상 다들 보셨죠? 그때 제가 여기 다방에 너무 저도 오고 싶다고 막 그랬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예, 저는 이 명동 로망스에서 박인환 역할을 맡고 있는 최호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최효정 배우님이랑 같이 인트로를 찍고 있고요. 오늘은 명동 로망스 공연장 분위기랑 그리고 또 배우님들 인터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가보실까요? 고고! 최효정 배우님 먼저 오셨습니다. 예, 그 명동 로망스라는 작품은 뮤지컬이고요. 지난번에 그 효니 씨가 리뷰하셨듯이 그 타임슬립, 그러니까 한 공무원 남자 선우라는 인물이 강압적인 부탁을 받고 이제 한 다방을 오래된 다방에 들어가요. 근데 갑자기 과거로 돌아간다는 이런 설정이 있고 그 안에서 예술가들, 실존 인물 이중섭, 박인환, 전혜린 그 인물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시대상 그때 가지고 계시던 그 인물들의 그 꿈과 희망, 자기들이 그리는 세상들 이런 것들이 본인이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 인물과 대치되는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이런 것들 중에 깨달음을 주기도 하는 중에 인물의 하나인 시인 박인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중섭이라는 인물은 좀 어둡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꿈을 펼치는 거라면 제가 맡고 있는 거는 좀 밝고 좀 남들이 보기에는 좀 허례허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지금으로 따지면 좀 X 같은 예를 들면 네. 그때 시인들은 외래요. 예를 들면 뭐 운동화는 운동화라고 명칭해야 되고 슈즈라고 그러면 되게 좀 덜 떨어진 사람 아니면 좀 멋만 부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5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미국도 갔다 오시고 이래서 그런지 영어가 들어간 시 프롬 나드라든가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순국어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 좀 엉뚱한 면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좀 밝은 면, 좀 재미있는 면, 좀 희망적인 이중섭 대조되는 약간 그런 느낌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좀 이 작품 안에서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작품을 살리는데 뭐 가장 기본이겠지만 일단 평전 같은 거를 쫙 한번 다 읽어보고 박인환 시인이 어떻게 살았나 그 글로 조금 배웠죠. 실제로 만나 뵐 수는 없으니까 뭐 좀 특징적인 것만 캐치를 해서 술 좋아하시고 어떨 때는 좀 뭐 용감한 시민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렸고 이 안에서는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재미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살리면서 멋진 시인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동작 하나하나 뭐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제가 뭐 시선 처리라든가 자세, 멋짐, 모더니스트스럽게 좀 표현하려고 했어요. 관람 포인트 많은 관객분들이 이제 리뷰 아닌 리뷰를 듣다 보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좀 많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보시진 못했겠지만 방금 지나간 인물이 이제 주인공이었는데 좀 이따 뵙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인물은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내는 그냥 오늘 하루만 지나가기. 근데 현대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고되고 힘들다 보니까 뭐 자기의 꿈이라든가 이상, 뭐 취미, 여가 이런 걸 생각하기에는 좀 사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근데 이 작품을 보면 기대되는 내일 모레 글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신다고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냥이 아니고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고 제가 처음 책 봤을 때는 실존 인물을 그 픽션 그 책에다가 넣고 이야기를 만드는 게 되게 까다롭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원하지 않게 잘 작가님께서 이렇게 써주셔갖고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실존 인물들을 찾아보는 특히 뭐 영화나 드라마 다르게 공연은 한 역할을 뭐 다른 3명, 2명 이렇게 뭐 여러 분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잠깐 다른 얘기 해도 되죠? 네네네. 그 특히나 이걸 하기 전에 되게 재밌게 봤던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노인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분도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거는 뭐 과거로 돌아가고 이런 판타지는 아니지만 옛날부터 실존 인물들을 진짜로 만나면서 허구 안에 막 했는데 그때 만났던 뭐 스페인의 누구라든가 뭐 러시아의 누구라든가 직접 찾아보게 되고 이런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저희 작품에도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대사만 해주시면 안 돼요? 시 9절. 시. 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네. 1월 6일까지 10일 남았습니다. 한창 그 더울 시기부터 연습을 해서 한 시인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떨쳐버리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모든 배우들이 비슷하겠지만 조금 더 관객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조금 더 저 부분은 좀 더 재밌게 아니면 더 멋있게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드릴 걸이라는 생각들이 매 공연 끝날 때마다 있는데 막공이 다가올수록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얼마 남지 않은 10일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무대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더욱더 분석된 박인환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진짜 명로 빨리 보러 오세요. 그 막공 다가오면 배우들 그다음 모든 스태프분들도 에너지들이 보이지 않게 올라와요. 맞아. 빨리 예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빨리 보세요. 맞아. 그리고 배우님 앞으로도 혹시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나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른 작품? 저는 할 수 있는데 일단 물어보고 네. 되면 그러면 여기 다들 보고 계시니까요. 네. 약속해 주시는 거죠? 다들 보고 있어요? 네, 구독자님들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약속 안 할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는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진짜 이 전체 캐릭터 중에서 저번에 공연을 봤는데 네. 마담 캐릭터 너무 정말 좋았어요. 네, 너무 빠져가지고 다행이네. 제가 리뷰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저도 다방 너무 오고 싶다고 막 오셨네요? 그렇게,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사실은 첫 장면의 할머니랑 마지막 장면의 할머니가 같은 인물이지만 똑같은 삶을 살아온 할머니가 아니니까 선호가 올 거라는 걸 몰랐을걸요? 선호가 동사무소 올 거라는 걸 몰랐을 거고 혼자서 그냥 건물 안 팔고 계속 내 거야 하고 이렇게 있는 좀 괴상한 할머니? 그게 저는 자체가 약간 타임워프이기 때문에 타임슬립이기 때문에 보내는 입장으로 연기를 좀 해봤어요. 벽장으로 이끄는. 근데 그 이끄는 것도 이들의 소리긴 하지만 그들과 함께했던 할머니였던 거는 맞고 시간 여행자의 인솔자 느낌? 자 어디 한번 가볼래? 있는 공간이지만 판타지스러운 공간으로 초대하는 입장이었는데 14장 할머니는 이제 선호를 만나고 난 다음 62년을 기다린 입장에서는 올 거라는 거를 굉장히 확신하고 있었겠죠. 왜냐면 14장 맨 끝에 있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선호가 동사무소에 올 거라는 건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기다린 거죠. 56년으로 왔으면 미래로 갔잖아요, 어쨌든. 근데 2018년 지금의 현재로 왔을 때 그 모자가 있고 하니까 없던 사실이 아니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거에 대한 감사함? 배우님은 마담 역할을 지난 시즌에도 했죠.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연을 하신 회차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쵸. 마담을 하실 때 뭐 디테일이라거나 좀 더 신경 쓰는 부분 그런 게 나 생겼을까요?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네. 그 뜨개질을 시간이에요. 정말요? 초연 때부터 초연 때 이만큼 떠있던 게 지금 이만큼이 제가 공연한 시간이에요. 하루에 3코밖에 안 떠요. 왜냐면 연기하는 걸 같이 리액션 하다 보면 이거를 막 한 줄을 다 못 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이에요. 우와 이거 너무 멋있다. 응. 아예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쌓여서 나왔다는 거 응, 몰랐어요. 응. 처음에는 소품 디자이너님께서 이만큼 만들어 주셨고 이만큼이 제가 지난 시즌 끝나고 이제 절 뜨지 않고 잘 3년 만에 왔을 때는 지금 한 이만큼 떴으려나? 그리고 이것도 지난 시즌에서 다 손. 우와. 내가 준비했던 거. 지하철에서 샀어요. 이거 자세히 보여줘. 나 근데 뭔가 마담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오다가
마담 거. 이거 맞아. 네. 무대 여기로 들어온 거는 처음이니까 응, 응. 어떻게 해서 진짜 다방 들어갔어요? 들어왔어요. 여기는 내 공간이야. 웰컴. 아 맞아요. 여기서 커피를 끓여주시죠. 끓여주죠. 끓여줘야죠. 네, 커피는 근데 끓여 먹는 거죠. 선호가 자꾸 자기 커피가 진짜라고 하니까 내가 믿겠냐고. 어디 다방에 다짜도 모르면서 이상한 이름 긴 다방 이름 대고. 마담한테 여기 찾아온 예술가들이랑 응. 어떤 존재일까요? 어떻게 보면 맨날 외상값도 막 달아놓고 막 문제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저의 마담은 네. 돈은 다른 데서 볼게요. 예술가들은 와서 부담 없이 부담이 된다면 몇 푼 놓고 가도 되고. 왜냐면 그 자동차 노래 부를 때 제가 약간 좀 성악처럼 부르는 거 느끼셨죠? 뭐 작곡도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걸 더 살린 이유가 마담도 예술가를 꿈꿨지. 그 시대 윤신덕가 있었는데 저는 동네 언니로 설정을 했어요. 북에서 내려온. 네. 근데 그 시대에 그 유명한 윤신덕 친한 사람이면 나도 노래를 꿈꾸지 않았을까. 노래를 하는 예술가를 꿈꾸지 않았을까. 하지만 다방을 차릴 이유는 내가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나 봐요. 좋아하는 음악 틀고 공교롭게 또 주변에 예술가들도 모여들고 하다 보니 돈은 일반 사람들, 예술가 구경하러 온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그렇죠. 같이 윈윈하는 거죠 뭐. 지금 시대로 뭐 마케팅? 우리 다방에는 네. 이런 사람들이 와요. 이런 그래서 뭐 돈 내고 먹는 사람은 예술가 중에서도 돈 내고 혜린한테 받았을 것 같아요. 네, 혜린은 잘 냈을 것 같아요. 혜린은 덤으로 더 줬겠지. 뭐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갈 곳이 있었겠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했었는데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서 했던 작업이라 한 해 한 해가 진짜 너무 소중해. 끝나는 게 아쉽지만 끝을 내야 다음에 또 재정비해서 오지 않을까. 그리워야 되잖아. 계속 있으면 그립지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보면서 또 계속 보고 싶고.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라도 잠깐을 좀. 저런 거 찍어도 되나요? 프로예요. 무대를 손예정 정말 배우. 열심히 준비하고 역시 프로예요. 다시 찍어봐봐. 새로운. 역시 프로. 손예정 오케이. 배우님이십니다. 손예정 배우. 역시. 역시. 챔. 이제 지금 벽장에 들어가시려고 몸 푸시는 거죠? 네. 꼭 다시 찾아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또 오셨으면 꼭 좋겠어요. 왔으면. 좀 혜린 입술이 네. 검은색이 아니니까. 어색하세요? 어색하네요. 칠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 열기가 뜨겁다 못해 겉에서는 약간 츤데레라고 느끼실 법도 한 게 정말 뜨겁다 못해 너무 뜨거워서 그 열기가 차갑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안에서는 자기가 너무나 끊임없이 갈망하는 무언가에 의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정말 가득 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요새 좀 힘들거나 일함에 있어서 좀 지쳐 있으신 분들이 혜린의 그런 진짜 무작정 그냥 무대뽀로 앞으로 그냥 자기가 바라보는 거 하나만 보고 열성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에 대해 많이들 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꾸밈 없고 거짓 없고 조금의 1% 단 한 개의 거짓도 용납 못하는 그런 정말 순수한 면도 정말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치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약간 부담스러워하거나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이 아니라서 아주 숭고한 그 면도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상상을 해본다면요. 근데 사실 실제로 그 전혜린 씨가 죽기 바로 전날 밤에 그 이제 즐겨 가던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즐겨 가던 실제로 그 카페에서 그
그 쪽지를 남긴 그게 있었대요. 기록에 의하면 나는 정말 간절히 살고 싶다라고. 죽음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자살이네 아니면은 뭐 그냥 자살이 아니네 이렇게 말이 많기는 하지만 죽기 직전까지도 늘 살고자 하고 그 전혜린에 있어서 또 살고자 하는 의미는 가장 큰 글쓰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다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토록 즐겨 쓰던 편지를 많이 남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자신의 유작을 남긴다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결국은 글 쓰는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도 내가 이렇게까지 받아주시는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팬분들의 사랑, 진짜 진심 어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가지고 진짜 저야말로 너무 벅찬 순간이었죠. 힘든 거 짊어지시고 이제 여기 저희 공연 보시면서 다 싹 이제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에서 보러 오실지는 모를지언정 저는 오히려 그런 관객분들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힐링을 받는 그런 공연이었어서 연말정산이라는 제 스스로 그냥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저희 공연 사랑해주셨던 분들 팬들 생각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또 하는 만큼 받아주시는 팬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또 살아있음을 느끼고 매 순간 임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늘 감사함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남은 공연도 정말 변함없이 늘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막공까지 보러 오세요. 네, 막공까지. 그냥 항상 너무 쳇바퀴 도는 인생이랑 시간을 의미 있게 쓰지 못하고 계속 지나가기만 바라는 무의미한 삶을 계속 살고 있거든요, 선호가. 와 반대되는 어떤 그 예술가들의 그 뜨거운 에너지와 그 하루하루 1분 1초를 자기를 태워가면서 열정적으로 사는 그 어떤 힘이 이끌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한 분 한 분 이렇게 대면을 하거든요. 그 이중섭 형의 집에 갔을 때, 그리고 다방에 있을 때 그 인환 형이 솔로곡을 부를 때, 그리고 여기서 혜린이 솔로곡을 부르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전혀 궁금하거나 그렇지 않았던 일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열정적이고 뜨거운 모습들을 보면서 저 힘은 뭘까 계속 궁금증을 갖게 만들죠. 그러다가 중섭이 형한테 한번 혼이 나고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질문을 처음으로 던지게 돼요. 돌아가면이라는 넘버가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 동화가 되다가 그런 세상쯤부터는 저도 닫았던 마음이랑 열게 되죠. 그렇게 되자마자 이제 박형이 죽고 다시 알 수 없는 힘으로 현재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짐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고 보니 마담하고 만나서 그 형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죠. 제가 바뀌었던 모습, 바뀌고자 했던 모습, 바뀐 모습이 다 그들의 영향이고 내 마음속에는 아직 그들이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마지막에 다방에 돌아와서 마담 만나면서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서 저도 현재를 살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사실 제가 당장 뭐 다 그만두고 예술을 하고 180도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지루한 삶들 속에서 그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또 특별한 것, 행복한 것 그런 걸 또 찾고 혹은 간단하게 취미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헛된 생활을 앞으로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담고 이렇게 현재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실감이 좀 안 나고 굉장히 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진짜 선호가 느끼고 현재로 돌아왔던 것처럼 저 손유동이라는 사람한테도 그런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해보고
그 마음의 예술가들을 품고 현재로 돌아온 선우처럼 저도 공연이 끝나면 되게 진하게 가슴속에 명동로망스라는 공연이 그리고 함께했던 예술가들, 배우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동로망스 저번에 리뷰는 이미 여러분들 보셨죠? 리뷰 올라갔고 오늘은 이제 명동로망스 여기 현장에서 공연장 분위기 그리고 배우님들 인터뷰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꾹꾹꾹 눌러주시고 안녕. 안녕. 막공 전에 보러 오세요.